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영화 촬영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조덕재 씨가 실명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피해 여배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여배우는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 쓴 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로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고 상대 배우를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없이 이루어진 상대 배우의 행위를 2심 재판부도 연기를 빙자한 추행으로 판단했다며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유죄 판결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조덕재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대위는 감독의 지시였다 해도 상대 배우와 합의가 없었다면 연기에 충실했다는 핑계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실제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얼굴 위주의 그 장면인 거고 그 감독이 직접 피고인한테 그 연기 지시를 할 때에도 이건 애로는 아니다. 좁은 현관에서 촬영이 진행돼 스태프 대부분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고 기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접촉이 없었다는 가해자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고 서 있고 가해자가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공대위는 조덕재 씨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가 선정적인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덕재 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과 다른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문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영학에게 살해된 여중생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던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이요, 지구대가 소란스러워서 잘 들리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경찰이 이번 사건 때문에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큰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물론 99%의 경찰관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어떤 경찰관들은 가끔 일을 좀 태만하게 한다.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심에 부합되는 일이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에서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지구대가 파출소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다 그랬는데 그 CCTV를 어제 그 뉴스에서 보신 시청자들도 느끼셨겠지만 너무 한가하던데요. 조용했고 거기 무슨 쌍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시끄러워서 뭐를 못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CCTV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찰관이 좀 당혹스러운 장면을 상황을 좀 피하려고 거짓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경찰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이영학의 딸이죠. 이양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실종신고 다음 날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거짓말로 밝혀졌죠. 결국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조금 거짓된 해명으로 보이는데요. 이영학의 딸 부분도 그날 전화로 통화를 한 걸로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자주 이제 그 꾸중을 들으면 꺼져 있기 때문에 가출로 판단했다라고 경찰은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도
사실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꺼진 적이 없고 지금 좀 찾아달라고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해명 자체가 대부분, 좀 많은 부분이 조금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와 별개로 이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도 조금 뭐랄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조사가 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고의는 아닐 것 같고요. 과실이 된다, 초동 수사에 과실이 있으려 그러면 그 경찰관들의 행동에 그 잘못했던 수사 조치에 따라서 이 김양의 사망까지 갔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이 좀 되긴 좀 어려울 거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같은 건 뭐 청구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조사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이양의 존재를 들었음에도 다 간과하고 조사를 실종 단순한 가출로 시작했는지 그 부분 아마 조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CCTV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본 후에 뭐 언론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CCTV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변명부터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 이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사실은 이런 거는 적극 해명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다시 파악이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그 당시에 밤에 하다 보니까 당직하면서 교대가 다 되면서 막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한 후에 언론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얘기를 좀 하면 좋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에서 허점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막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갔으면 김양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런 해명 자체가 상당히 아쉬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세상에 제일 좀 바보 같은 행동 가운데 하나가요. 한 말이 금세 거짓말로 탄로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건이 다 지난 본 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00% 거짓말이 됐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 검찰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할 텐데요.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박 변호사도 말씀 주셨지만 경찰은 이영학 씨 딸을 존재 몰랐다 그랬는데 그 첫날부터 그 피해자의 어머니, 피살된 그 딸의 어머니가 얘기했었고요. 그럼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지만 마지막 그 실종자, 결국은 피살된 그 사람이 마지막 연결했던 연락했던 연락선, 거기는 수사의 ABC만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거기가 최초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이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 수사도 제대로 안 했고 나중에 와서는 이양 존재는 그날은 몰랐다라고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딸이 혼나면 휴대전화를 끈다라 그래서 가출로 판단했다라고 경찰이 해명을 했는데 그걸 거짓말 변명이 된 거죠. 왜냐하면 119, 112에 신고하는 거기에 보면 그 피살자의 어머니가 휴대폰이 꺼져 있고 안 들어왔거든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꾸 숨기고 가리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도 아까 박 변호사께서는 이게 뭐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 그건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영학 부인에 대한 마지막 행적도 의혹 투성입니다. 아까 리포트 보여드렸는데 자살할 사람이 우유랑 탄산음료를 들고 돌아간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할 수 없죠. 9월 6일 날 00시 50분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 1시간 20분 전 5일 밤에 이제 사망하기 전에 가게에 들러서 우유하고 탄산음료하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살하기 1시간 20분 전이라면 극도의 우울증이라든지 있어서 집 근처에 있다든지 그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기 어려운데 또 가게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상당히 뭐 어두워 보이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학의 주장처럼 또 지금은 자살로 지금 변사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지만 어떤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유서 하면은 뭐 유서 대필 사건도 예전에 크게 있었는데 유서라는 건 직접 친필로 이렇게 쓰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자판으로 유서를 쓴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상상이 안 가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만약에 유서를 쓴다면 유서는 거의 자필로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작성은 가능하죠. 오래전부터 죽음을 생각했다면 작성은 가능한데 자기 집에서 자기 컴퓨터에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보면 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근데 지금 보면
유서를 A4 용지로 출력된 출력까지 문서고요.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컴퓨터, 그 안에 최 씨의 컴퓨터 안에는 없는 내용이고, 그럼 PC방에서 그걸 작성하든지 딴 데 작성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유서를 이영학이가 침대에서 꺼내서 갖고 왔던 네. 부분. 그러니까 이 유서 자체가 그게 누가 작성했는 것도 사실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예. 어떻게 이영학이 이걸 바로 발견하고 또 가지고 왔는지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영학이 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좀 상식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영학이가 이제 내용 중에는 A4 용지 내장 내용 중에는 이영학이의 어떤 성학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주 고단수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본인이 주로 유서를 만들면서 자신의 어떤 범죄 부분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필적 감정은 불가능하지만 어법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예. 그 여성이 쓰는 문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최 씨가 썼던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안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서의 신빙성이라든지 이 유서가 정말 써져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영학이 이 아내의 죽음을 조사해달라면서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부검 결과가요, 이영학의 주장과는 뭐 전혀 다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영학의 주장은 그러니까 의붓 시아버지죠. 이영학의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예. 이 부인이 최 씨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의붓 시아버지의 성폭행에 의해서 임신을 한 것 같다.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최 씨가 듣고 아유 내가 이런 임신을 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해서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이제 이영학의 주장에 근거한 터잡은 시나리오인데 예. 일단 부검에서 임신은 하지 않은 거로 예. 물론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일부분이 무너진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영학의 주장에 따른 그 부인 최 씨의 자살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 어색하고 부적절하고 영 잘 안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 유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도 그렇고 그 며칠 후에 또 이영학의 행동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얘기도 과연 부인이 그렇게 자살하고 남편은 그 자살을 지켜본 그런 아무 관계없는 가슴 아픈 남편이었느냐. 예. 꼭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점점 더 뭉게뭉게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또 좀 충격적인 거는 예. 의붓 시아버지와 뭐 며느리와의 성관계 자체는 또 사실인 걸로 밝혀졌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영학이 꾸며낸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예. 했었는데 그 의붓 시아버지가 네. 그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의 성폭행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을 머리에 꿈꾸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예.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중첩된 그런 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성추행 남자 배우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실시간 검색어 1등까지 했었는데, 자, 이 배우가 직접 본인의 실명을 공개를 했죠, 장 부장? 그렇습니다. 예. 얼굴을 보시면 저희도 이제 뭐 언론기관에서 조금 일찍 그 얼굴을 봤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 실명 들으시고 또 실명을 들으면 누구지 하는데 얼굴을 보면 아 어디서 조연으로 많이 봤던 이 배우구나. 네. 그분이에요. 조덕재 씨라는 이 배우인데 꽤 오래 연기 생활했던 조연으로서는 많은 곳에 나왔던 그런 배우인데 하여튼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내 얼굴 이름 다 걸고 난 2심 판결 유죄 나온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예. 당시에 촬영 장면에서는 이게 실제로 성추행이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감독과도 의논이 된 거였고 그래서 그 연기를 정말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자기가 성추행할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많은 스태프들과 감독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어느 실체적 진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 반론을 듣고 나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자의 주장을 그리고 2심 고등법원에서 그 부분을 인정했으니까 성추행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 남자 배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런 면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좀 헷갈립니다. 남자 배우가 굉장히 세세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저도 네. 어제 그 기자회견문을 읽어봤는데 예. 오히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감독이랑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이렇게 세 명이 삼자 대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감독은 1심 재판에서 출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감독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독이 생각한 콘티라든지 예. 감독이 진행하고자 했던 어떤 그 그림
장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1심 재판에서는 검찰 입장에 상당히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5년을 구형을 했고요. 5년을 구형했는데 증거가 없고 업무상 어떤 영화 찍는 쪽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 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반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록 영화 찍는 과정이지만 오버 액션을 했고 애드립을 하면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봐서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한 상황입니다. 네. 예. 영화에서는 상반신만 찍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죠. 상반신만 찍어서 뭐 속옷을 찢는 장면이라든지 뭐 가슴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지금 범죄 중요 부위는 뭐냐면 바지에 뭐 손을 넣고 만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또 스태프들이 이제 1심에서 그 무죄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태프들이 그걸 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사실 없는 상황이라면 무죄가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2심은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2심에서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나 촬영에 다 몰두하기 때문에 뭐 조명 기사는 조명에 뭐 카메라 기사는 카메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못 봤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이 느꼈거나 그 이후의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조덕재라는 배우가 여성 배우한테 사과를 하고 뭐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정황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유죄, 무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론의 향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일에 또 여자 배우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재 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과 다른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문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영학에게 살해된 여중생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던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이요, 지구대가 소란스러워서 잘 들리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경찰이 이번 사건 때문에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큰 상처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물론 99%의 경찰관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어떤 경찰관들은 가끔 일을 좀 태만하게 한다.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심에 부합되는 일이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에서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지구대가 파출소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다 그랬는데 그 CCTV를 어제 그 뉴스에서 보신 시청자들도 느끼셨겠지만 너무 한가하던데요. 조용했고 거기 무슨 쌍피 서로 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시끄러워서 뭐를 못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CCTV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찰관이 이 그 좀 당혹스러운 장면을 상황을 좀 피하려고 거짓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경찰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영학의 딸이죠. 이양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실종신고 다음 날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거짓말로 밝혀졌죠. 결국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조금 거짓된 해명으로 보이는데요. 이영학의 딸 부분도 그날 전화로 통화를 한 걸로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자주 이제 그 꾸중을 들으면 꺼져 있기 때문에 가출로 판단했다라고 경찰은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도 사실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꺼진 적이 없고 지금 좀 찾아달라고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해명 자체가 대부분 좀 많은 부분이 조금 아닌 것처럼 없었다면 연기에 충실했다는 핑계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실제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얼굴 위주의 그 장면인 거고 그 감독이 직접 피고인한테 그 연기 지시를 할 때에도 이건 애로는 아니다.
좁은 현관에서 촬영이 진행돼 스태프 대부분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고 기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접촉이 없었다는 가해자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고 서 있고 가해자가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공대위는 조덕재 씨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가 선정적인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영화 촬영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조덕재 씨가 실명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피해 여배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여배우는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 쓴 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로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고 상대 배우를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없이 이루어진 상대 배우의 행위를 2심 재판부도 연기를 빙자한 추행으로 판단했다며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유죄 판결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조덕재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대위는 감독의 지시였다 해도 상대 배우와 합의